13단원은 연립방정식이고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연립 1차, 그 다음은 연립 2차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뭐 공통근 갖는 거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부정방정식은 좀 그냥 약간 짜투리처럼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앞에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여러 개 있고 식도 여러 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 개의 미지수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나오는 건 연립 1차거든요. 근데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냥 한 개짜리 그거 할 때도 보면 1차 방정식은 특별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사소한 거 끌어들여 가지고 막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마 중학교 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푸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이게 흑백이어 가지고 다 색깔이 똑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석 책 있는 사람은 요거 초록색으로 써 있어요. 글씨 이게 폰트가 약간 다르거든요.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지수가 여러 개 있을 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한 개짜리 녀석으로 바꾸세요라는 뜻이에요. 미지수가 한 개짜리로 바꾸면 그건 그냥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결국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자라는 거고 줄이는 방법이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결국 하고 싶은 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 1차의 경우엔 좀 특별하게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이랑 불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와 있는 예제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풀어라인데 그래서 말했지만 미지수도 xy 두 개고 식도 이렇게 두 개, 1번, 2번 두 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건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이제 뭐 하나의 식을 몇 배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2배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빼볼 텐데 빼보니까 좌변은 x도 없어지고 y도 없어져요. 그래서 1밖에 안 남고 우변은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건 그냥 완전 헛소리잖아. 그죠? 안 된다고요? 그 말은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x와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의 비율이 둘이 똑같아요. 요거 4고 8이고 요거 2고 4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배 하면 얘 되고 이거 2배 하면 얘 되죠.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실수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잘 해보시면 x랑 y가 동시에 소거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경우에 얘는 4x 더하기 8y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4x 더하기 8y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자체는 해가 있어요. 얘 자체는 해가 무수히 많이 있지. 그죠? 뭐 실수 전체라고 칠 거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해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예제로 나온 건 누구냐면 숫자만 조금 달라진 건데 위에 있는 걸 또 역시나 2배 해서 빼보면 이번엔 4x 더하기 8y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빼보면 좌변도 빵이고 우변도 빵이에요. 항등식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거든요. 굳이 빼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얘랑 얘는 사실은 둘이 같은 식이에요 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식이 2개 써있긴 하지만 이거 2배 하면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 돼버리기 때문에 2개 써있지만 사실은 식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해가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요 경우랑 아까 봤던 거, 첫 번째 거, 그 2개를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하고 2고 8이고 4인데 여기가 3이고 1이에요. 얘는 4, 2고 8인데 2고 1이에요. 차이는 상수항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수항의 차이에 의해서 첫 번째 본 건 아예 해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본 건 해가 무수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책에서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차식이니까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쓰면 잘 안 보이니까 한꺼번에 쓸 텐데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생긴 1차식이랑 A'X, B'Y, C'은 0. 이 두 개의 1차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풀 텐데 얘네들의 비율과 얘네들의 비율을 원래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A분의 B랑 A'분의 B'을 보는 건데 A분의 B하고 A'분의 B'이 똑같으면 그때는 앞에 보았던 예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수항까지 고려했을 때 뭐 해가 없든가 해가 무수히 많든가. 근데 요 식을 약간 바꿔서 A를 1위로 올리고 B'을 1위로 내려서 A'분의 A랑 B'분의 B라고 보겠다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놓은 게 책에 있는 겁니다. A'분의 A랑 B'분의 B. A'분의 A랑 B'분의 B. 거기에다가 그냥 상수항까지 한꺼번에 고려해서 걔도 만약에 같다면 얘네들끼리의 비율이 모두 다 동일하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둘은 같은 식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요거 실수배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요 경우는 상수항만 혼자 다르게 생긴 거니까 해가 없는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쳐다보자마자 해가 많은지 해가 없는지 알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건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면 이런 소리예요. 이게 다르기만 하다면 무조건 해가 하나 있을 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얘기는 책에도 보시면 살짝 나오는데 도형의 방정식에 가서 직선 가시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요거 똑같이 나와요. 뭐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약간 떠올려 보자면 이거 결국 x, y에 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요. 이런 상태면 일치하는 두 직선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A'분의 A랑 B'분의 B가 아예 다르면 그때는 기울기가 다른 직선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점이 하나 있다는 건 다시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실근이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직선 가서도 또 나올 테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로 가서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거 좀 지저분해. 이게 좀 재미가 없죠. 푸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재미없으면 선생님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고요. 역시나 푸는 방법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야. x, y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자 하나를 줄여볼 텐데 뭐 특별히 취향 타는 거 아니면 x를 남기는 게 좀 좋으니까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하나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x 더하기 ay가 a다 이렇게 생겼고 이 두 개의 식을 빼면 되죠. 뭐 위에 거 뺄까요?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에 x가 y는 없어지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A-1로 바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이거 경우를 다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제 완전히 1차 방정식 된 거니까 1차 방정식 우리 풀 때 이거 무조건 뭐 나눠가지고 X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경우 막 나눠서 풀잖아. 이 나눠가지고 A 더하기 1이 0인 거, A-1이 0인 거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막 푸는 거였다고. 그죠? 왜 이런 어디요? 이거요? 이거요? 여기다가 a를 곱해서 y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 a를 하나씩 곱한 거예요. 그 다음 둘이 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우를 나누기를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얘가 0인 경우랑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1 얘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거고요. x 앞에 개수가 0이냐 아니냐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요 경우 중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야죠. a 더하기 1이 0인 경우랑 a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랑 얘도 사실은 이것도 다시 이렇게 쓸까요? a 마이너스 1이 0인 경우랑 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얘 쳐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 그리고 얘가 0인 경우에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서 생각하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x 앞에 개수가 빵인데
a-1 얘도 0이래. 0x가 0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1일 때인데 이때 x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 경우면 a가 -1이거나 1인데 1은 아니란 이야기니까 a가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0x인데 0이 안 나왔다는 건 만족한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1, a-1이 0이 아니라는 건 1도 아니고 -1도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이걸로 나누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 경우는 a가 1도 아니고 -1도 아니란 이야기고요. 이때 x는 a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a-1이 약분돼서 얘만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x가 이거라는 건 둘 중에 아무나 대입하셔가지고 y도 찾아보시면 되죠. 뭐 위의 식에다 대입해볼까요? x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분의 a에다가 y를 더한 게 1이고 그래서 y는 1에서 a 더하기 1분의 a를 뺄 거니까 a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y도 똑같이 a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길어요.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다기보다 이거 다 1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결국 여기서 사실은 이 단원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래봤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기본 문제 가보면 1번은 미지수의 개수가 3개나 돼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냐 3개냐 4개냐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해야 되는 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3개짜리면 미지수를 2개로 줄이고 2개로 줄인 걸 다시 하나로 줄이고 이렇게 줄여나가면 되는 거고 줄이는 거야. 3개니까 이거 2개 가지고 미지수 하나 줄이고 이거 2개 가지고 미지수 하나 줄이면 되죠. 역시나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알파벳을 없애시면 되는데 뭐 이거 마지막에 오는 Z를 없애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번식, 2번식 요거 2개를 더해보면 4x 더하기 3y는 18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Z가 알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또 둘이 더해보면 2x-y는 4 이렇게 생긴 식이 되죠. 자연스럽게 Z가 없는 x, y로 이루어진 두 개의 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연립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가지고 Z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게 좀 해보면 Z 없애려면 이제 둘이 빼면 되는 거잖아요. 빼보면 2x 더하기 4y가 14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까지 해서 총 3개를 봐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3개 안 봐도 되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가지고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미지수 2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미지수를 줄이시면 되죠. 뭐 y를 없애셔도 되고 x를 없애셔도 되고 3을 곱하는 것보다 2를 곱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 2배 하시면 4x-2y가 8 될 거고 요거 둘이 빼면 x 사라지겠다. 그죠? 둘이 빼보면 5y가 1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y는 2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y의 값이 하나 나오고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x 나오겠죠? x는 3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 2 되고 z는 역시나 이제 셋 중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가운데 거에다 넣어보면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 y, z가 차례대로 하나씩 찾아지게 됩니다. 연립해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y가 2라는 거 찾았는데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죠. 아무데나 대입해서 x 찾으면 되고 찾은 x, y를 여기든 역시나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짬뽕해서 만들어낸 식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그냥 미지수의 개수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줄이는 건데 2번은 약간 좀 특별한 녀석이어서 그래서 얘 따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 특별하냐면 이거 이제 그나마 좀 헷갈리라고 2y이고 3z라고 되어 있지만 2y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고 보는 거고 3z도 그냥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x를 a인 것처럼 2y를 b인 것처럼 3z를 c인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가 2란 얘기고요. b 더하기 c가 5란 이야기고 a 더하기 c가 3이란 이야기예요. 이걸로 풀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 뭐가 특별하냐면 그냥 싹 다 더할 수 있어요. 약간 순환하는 형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싸그리 다 더하시면 좌변은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예요. 그래서 a랑 b랑 c가 다 2개씩 있고 우변은 계산해보면 10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a랑 b랑 c를 더한 게 5더라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랑 첫 번째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a 더하기 b가 2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래요. 그 말은 c의 값이 3이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거랑 비교해보면 다 더해서 5인데 b, c 더해서 5래요. 그 말은 a는 0이더라 그런 소리고 a 더하기 c가 3이래요. 그럼 b가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x와 z를 찾으시면 되죠. x는 0이란 이야기고 y는 1이란 이야기고 z도 1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1번하고 비교해야 될 건 이거는 뭐 x 앞에 개수들 다 다르고 y 앞에 개수들도 다르고 z 앞에 개수들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풀이였다면 이거는 x는 x라고만 나오고 y는 2y로만 나오고 z는 3z로만 나오기 때문에 꼭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얘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싹 다 더해서. 싹 다 더해서 식 하나 만들어서 바로바로 비교하시면 찾을 수 있고요. 이거 눈에 안 띄면 그냥 원래대로 푸셔도 돼요. 미지수의 개수 하나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2번식, 3번식 둘을 빼보면 이거 2개 빼보면 z 없어지죠? 밑에 걸 뺄까요? 이거 빼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2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이렇게 썼냐. 그래서 요 녀석하고 첫 번째 식하고 이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x랑 y 찾으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또 아무데나 넣어서 z 찾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 찾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얘는 이제 특별한 모양이어서 그래서 그냥 예제 문제로 하나 더 끼워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 싫어하는 활용 문제인데 제가 활용 문제 원래 잘 안 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소금물이고요. 그 다음 건 수돗물이에요. 수도꼭지. 이거 수도꼭지. 둘 다 싫죠. 둘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갈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약간 저 초딩처럼 비커 그려서 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A그릇, B그릇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고 A에서 60, B에서 40을 꺼내서 섞었더니 7%, A에서는 40, B에서 60 꺼냈더니 9% 소금물이 됐대요. A, B에서 같은 양을 꺼내서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농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농도라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농도는 원래 우리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의 농도라는 건? 소금물 분의 소금이에요. 그죠? 분모에 있는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이랑 물을 더한 거야. 완전 소금이랑 완전 물을 더한 게 소금물이잖아요. 이거 중에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니? 이고 퍼센트 농도가 필요하면 이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찾는 거지. 그죠? 이 곱하기 100은 그냥 단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농도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소금의 양이에요. 분자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중요해요. 우리 보통 문제로 나오는 건 이런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A그릇에서 60g의 물을 퍼내면 그 중에 소금이 얼마니, 물이 얼마니 물어볼 때 소금이 얼마니가 더 중요한 녀석이에요.
물론 물 중에 소금을 빼면 물만 남긴 하겠지만 물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소금물 전체의 양이랑 소금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중에 얘는 문제에서 주로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을 찾기 위한 소금의 양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소금 물의 양에다가 농도를 곱해서 소금의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릇 A에 들어있는 농도를 X%라고 보고 B에 들어있는 농도를 Y%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두 개 만들어 보자고요. A에서 60g, B에서 40g. 그럼 A에서부터 온 거 40g이고요. 60이고요. 안 작구나. 어떡하죠? 난 깨울 재간이 없어. 자. 1시간 17. 뭐 자고 싶으면 자요. 난 수업할게. 60g이에요. A에서 온 거 60g. 그리고 B에서 온 거 40g. 뭐 다 같이 서서 들어. 40g이고요. 말했지만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거든요. 여기는 X%, 여기는 Y%의 소금물이래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들었더니 7%의 소금물이 되었대. 7%의 소금물이 되었대. 소금물의 양은 얼마겠어요? 100g이겠죠? 소금물 60g, 40g 더했으니까 100g이에요. 소금의 양을 따져보면 여긴 소금 얼마 들었죠? 이 비커에서 나온 소금은 얼마예요? 60 곱하기 100분의 X. 이게 소금의 양이죠. 여기서는 소금이 얼마 나온 거예요? 40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생겼죠. 여긴 소금 얼마 들어있어요? 100 곱하기 100분의 7.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완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약분할 거 좀 하고 간단히 나타내보면 일단 분모에 들어있는 100은 다 하나씩 날리고요. 그리고 뭐 0도 많으니까 0도 하나씩 이렇게 날려주고요. 그러면 6x, 4y, 70이니까 2로 또 나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 3x 더하기 2y가 35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찾아지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이 밑에 있는 하얀색 식 있죠? 제가 막 약분한 식. 요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 식은 다시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거 만들어 볼까요? A에서 40g, B에서 60g 펐더니 9% 소금물 됐대요. 그러면 A에서 40g이래. 40 곱하기 100분의 X. 이게 A에서부터 온 소금이고요. B에서 60g, B에서부터 온 소금의 양이에요. 이거 둘을 더했더니 소금물은 100g이 되었을 거고 농도는 9%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졌다고. 마찬가지로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고요. 빵, 빵, 빵 2로 또 나누시면 2x 더하기 3y가 45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럼 이제 저거랑 이거랑 둘이 연립해서 x랑 y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좀 보기 불편하니까 땡겨와서 옆에다 다시 쓰면 3x 더하기 2y가 35고요. x를 먼저 찾을까요? 그러려면 y를 없앨 거니까 요거 2배 하고 요거 3배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2배 하시면 4x 더하기 6y가 90이고요. 요거 3배 하시면 9x 더하기 6y가 105 이렇게 생겼고요. 둘이 빼면 되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5x, y는 날라가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5네요. 그래서 x가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9. 그럼 y는 3이면 9니까 13이야? y는 1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A 비커의 농도는 3%, B 비커의 농도는
1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A, B에서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랬거든요. 뭐 같은 양이라니까 그냥 50g씩이라고 생각합시다. A에서 50g, B에서 50g 씩을 퍼내서 최종적인 커다란 대야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고요. A 비커에서 50g, B 비커에서도 50g.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의 농도가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음표 찾아보시면 되고요. 날릴 거 날리죠. 100, 100, 100 날리고. 이게 날리지 말걸. 100, 100이면 이거 약분되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합시다. 에이, 이런. 물음표를 찾는 거니까 요거를 약분할 게 아니고 얘를 약분하시면 바로 물음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요거 산수해보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3입니다. 그래서 8%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요 8은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3%랑 13% 둘이 섞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딱 평균 값이 되겠지. 그죠? 8%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물 농도는 항상 소금의 양을 생각하세요입니다. 응? 뭔데요? 그럼요. 드세요. 그 졸린 사람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뿌려. 뿌려. 계속 합시다. 4번은 수돗물입니다. 수도꼭지죠. 수돗물이라기보다. 그냥 너 아이스크림 사고 자,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냥 마음 편하게 사고 자. 빈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가득 채울 건데 모두 틀어서 채우면 1시간, AC 틀면 1시간 반, BC 틀면 2시간, AB 틀어서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미지수를 어떻게 두느냐는 뭐 책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거 어떻게 두냐면 A 수도꼭지를 틀어서 꽉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꽉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얘를 A 시간이라고 볼 거예요. A 수도꼭지를 꽉 채우는데 A 시간, B 수도꼭지를 꽉 채우는데 B 시간, C 수도꼭지를 꽉 채우는데 C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이거 1시간에 얼만큼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냐면 A분의 1만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매 시간마다 A분의 1씩 물이 나와요. 그 얘기예요. 이제 여기가 1인 이유는 전체 100%라는 뜻으로 그냥 1 하는 겁니다. 탱크의 양을 1이라고 봤을 때. 꽉 차는데 3시간 걸리면 1시간에 3분의 1씩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꽉 채우는데 10시간 걸리면 10분의 1씩 1시간마다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역수치했다는 이야기고, B 수도꼭지는 그럼 B시간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시간당 B분의 1만큼 물이 나온다는 거고, C 수도꼭지는 시간당 C분의 1만큼 물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뭐래? 3개를 모두 다 틀어서 물을 채운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3개를 동시에 딱 틀어서 동시에 딱 잠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A 1시간, B 1시간, C 1시간 하면 꽉 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로 1시간, 이거로 1시간, 이거로 1시간 했더니 꽉 찼다는 이야기야. 이거 했더니 꽉 찼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A와 C를 틀어서 물을 채우면 1시간 반 걸린대요. 이거랑 이거로 1시간 반 동안 물을 틀어놨더니 꽉 차더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1시간에 요만큼씩 물이 들어갈 텐데 그거 더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물을 틀어놨다는 이야기예요. 1.5.
그 다음은 뭐래요? B하고 C를 각각 2시간씩 틀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ABC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식이 3개 나왔으니까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역수여서 약간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그냥 있는 그대로 푸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요 식은 그냥 바로 올 거고요. 얘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3분의 2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몇 개 나오죠?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B분의 1이 3분의 1이구나 라는 게 나오죠. 다 더해서 1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A분의 1이 뭐다?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2개 가지고 뭐 필요는 없지만 C도 구할 수 있죠. C분의 1까지 구해보면 이거 3개 더해서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6분의 5잖아요. 얘는 6분의 1이어야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식 3개를 이용하시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모두 다 찾아지고 즉 A, B, C가 찾아지고 구하라고 한 건 A와 B를 틀어서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구하라고 한 건 A와 B를 틀어서 아니 B. 아니 뭐 앉았으니까 됐어. 몇 시간 걸리니 꽉 채우는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얼마였냐면 6분의 5였으니까 X는 얼마다? 5분의 6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분의 6시간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1시간 12분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6분의 5거든요. 6분의 5X가 1이니까 X는 5분의 6이다 그 얘기입니다. 응? 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뭐 5번 해서 안 되면 한 50번쯤 하면 되겠지 뭐. 내가 50번 하는 거 아니고 네가 50번 하는 거죠. 아니 저기 잠 깨려고 화를 내지 마. 아이스크림 썼네요? 아이스크림 사? 예언이가 자면 아이스크림 맛있던가? 그럼 오늘 그냥 먹는 거네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 그렇게 말하지 마. 조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아니야 기준을 정해. 기준을 정해. 어느 정도면 네가 인정할 수 있겠어. 고기가 떨어진 순간. 약간 글씨체가 약간 졸려 보인다. 아 지금도 졸려 보여. 아, 졸린 건 지금도 졸려. 왜냐면 졸려. 그러니까 고기가 떨어진 순간. 그러니까 이마 아니지. 목 위에 어딘가가 책상에 닿는 순간. 이마, 코, 볼 등등등. 어때? 이거 전체한테 이러고자면 늦어. 안 닦고 좀 이렇게 왜 이러고 돼요? 전체면 많은 거로. 아 그러고 자면 어쩔 수 없고. 아까 고기가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잃고. 실시네? 아 근데 너가 이러고 했음. 아니야. 근데 찍으려다가 왔어.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얘는 그냥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면 연립 2차거든요. 책에서도 이제 굳이 유형을 나누기를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연립 2차랑 2차랑 2차가 섞여 있는 연립 2차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데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얘도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13-5번 문제처럼 1차랑 2차가 섞여 있으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는 거야. 둘 다 1차였으면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가 1차고 둘 중에 하나가 2차면 대입해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거 보자고. 요거 1차식이기 때문에 y는 x-2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 y 자리에다가 x-1을 갖다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번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의 x 마이너스 2 빼기 x 마이너스 2는 2다.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연립 2차의 경우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만 하시면 그냥 바로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고요. 이거 가지고 그냥 2차 방정식 푸시면 되죠. 풀어보면 x제곱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되고 1차항은 여기서 4x 요거 빼기니까 더하기 3x 상수항은 여기 더하기 2인데 우변에 2 있으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x가 0이든가 x가 3이든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인데 이 각각의 경우마다 y는 따로따로 찾으셔야겠죠?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아도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는 게 편하겠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찾은 x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1차식에다 넣는 게 편하니까 x가 0이면 y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요. x가 3이면 y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총 두 쌍의 해가 찾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랑 1차가 섞여 있는 경우엔 대입하셔가지고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는 것도 제곱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요거 문자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된 거라서 2차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차고 요거 2차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또 2차라고? 이것도 2차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미지수 두 개가 곱해진 거라서. 제곱이라고 안 되어 있지만. 그럼 왜냐면 1차였으면 더하거나 빼서 소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상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2 이렇게 생겼고요. 전개해서 우변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x 찾으시면 되고 짝수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x는 저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y를 찾아보면 y는 뭐래요? x에다가 4에서 x 빼세요 그 얘기니까 y는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 뭐 이제 요 기호가 조금은 덜 어색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굳이 뿔마라고 쓰지 않고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는 이유는 요 뒤에 이런 거 쓰죠. 복, 부호, 동순. 동순. 여러 개의 부호가 같은 순서대로 와요 그 얘기거든요. 뿔마가 있고 맞뿔이 있는데 같은 순서대로 온다는 건 요거 플러스일 때 요거 마이너스 오고 요거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온다는 거예요. 위에 것끼리 밑에 것끼리. 그냥 이걸 뿔마라고 써버리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맞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해인데 요 2번 풀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1차, 2차인 것처럼 풀어도 되지만 나중에 좀 이따가 보게 될 녀석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생긴 모양이 하필이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예요. 둘이 더한 게 나오고 둘이 곱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식을 바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기도 해요. 마치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다 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인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물론 아까 찾은 요 녀석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대입해서 찾는 것보다야 뭐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고요. 찾아보면 결국 요 t라는 게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를 가져가면 y가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거고 x가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y가 플러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해가 나오더라, 이런 형태의 순서상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랑 곱하기로 나와 있는 건 요런 방법으로 바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뭐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1차, 2차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음에 보시면 이제 2차, 2차가 섞이거든요. 문제가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1번 보시면 2차랑 2차, 2번, 3번 모두 다 2차랑 2차인데 이 세 개가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생긴 모양이 모두 다 동일한데 조금씩 달라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같긴 하거든요. 뭐냐면 1차식을 찾는 거예요. 2차식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차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면 1차식을 하나라도 찾아내면 그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두 개로 이루어진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순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자면 1번 같은 경우엔 무섭게 생겼고 얘도 무섭게 생겼는데 둘 중에 누구를 괴롭힐 거냐면 앞에 있는 녀석을 괴롭힐 거예요. 뭘 쳐다보셔야 되냐면 상수항, 는 0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얘는 상수항이 16이고 얘는 상수항이 는 0인데 는 0을 왜 쳐다보냐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 는 0이잖아요.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2x, y 빼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쪼개지더라라는 거예요. 1차식 두 개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차식이 사실은 1차식 두 개의 역할을 할 거고 뒤에 오는 녀석이 5x제곱 빼기 y제곱이 16이니까 얘는 상수항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란 이야기고요. 보시면 첫 번째 2차식이 1차식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얘는 좀 푸는 우리 입장에선 귀찮지만 두 번 푸는 겁니다. 첫 번째는 2x-y는 0이라는 1차식하고 5x제곱 빼기 y제곱은 16이라는 2차식하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순서상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x-y는 0이라는 1차식이랑 5x제곱 빼기 y제곱은 16이라는 2차식이랑 요거 둘이 연립해서 또 하나 찾는 거고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쪼갰으니까 각각의 1차식이랑 2차식,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연립방정식 두 번 푸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 1차를 2차에 대입하자 그랬죠. 얘는 y가 2x예요 그 얘기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2x 이렇게 빡 집어넣으시면 4x 제곱 되겠다 그죠? 이렇게니까 x제곱이 16이고요. 그래서 x는 뿔마 4 이렇게 생겼죠. 그때마다 y는 뿔마 8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2x가 y거든요. 얘도 당연히 복부호 동순입니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그죠? 이리로 와보면 이때는 x랑 y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y 자리에 그냥 x 집어넣으시면 4x제곱이 16이고요. 맞죠? x제곱이 4니까 x는 뿔마 2고요. 그때마다 y도 역시나 뿔마 2입니다. 얘도 복보동순입니다. 그래서 총 4쌍이나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1차식을 찾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으면, 즉 는 0이 있으면 그걸 인수분해해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는 0이라고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는 0이 보이면 인수분해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첫 번째 식도 그렇고 두 번째 식도 그렇고 상수항이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누구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차식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2차가 2x제곱이고 2y제곱이야. 나머지는 1차니까 됐고요.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 y제곱이고 나머지는 1차니까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식을 2배 해가지고 첫 번째 식이랑 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집니다. 2차식을 소거할 수 있어요. 자, 써보면 2번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는 12.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6인데 1차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2차를 소거할 수 있는지 보니까 소거할 수 있겠더라 그 얘기예요. 2배 해서. 밑에 있는 식을 2배 하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이렇게 생겼고 이 두 개씩을 통째로 빼버릴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y는 뭐 공교롭게도 0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럼 만든 이 1차식은 뭐 아무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풀어야 하는 건 x 더하기 3y는 0이랑 왠지 이거보단 얘가 숫자가 좀 작아 보이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x가 마이너스 3y다 그 얘기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해 보시면 9y제곱 얘까지 하시면 10y제곱 마이너스 3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4y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y 두 개 찾고 그 찾은 두 개로 x 두 개도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 뒤로는 뭐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각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방법은 뭐냐면 이 창을 직접적으로 소거하는 거다입니다. 마지막 3번 보시면 1번에서처럼 는 0이 있는 게 아니어서 누군가를 임수분해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2차항을 직접 소거할 수도 없죠. 이거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고 얘는 4x제곱이야. 이게 뭐 4xy고 4y제곱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개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2번에서처럼 뭐 실수배해서 뺀다고 2차항이 바로 소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인데 이 두 개를 짬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2차항을 직접 소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첫 번째 방법처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를 할 겁니다. 상수항을 소거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랑 얘를 소거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는 0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1차식을 바로 찾을 수 없으니까 는 0이 포함된 2차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쪼개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7이고 이거는 9xy 더하기 y제곱이 빼기 14고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위에 거 2배 하시면 되겠죠? 요거 2배 하면 2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이 14고요. 이 두 개씩을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6x제곱 빼기 11xy 더하기 3y제곱 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요. 는 0. 1차식을 찾을 수 없어서 2차식 찾을 건데 그나마 그 2차식도 는 0이 되겠군. 예언이도 안 자는데? 인수분해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3x, 2x, y, 3y 빼기 빼기 이러시면 9에다 2니까 11 딱 되죠. 그래서 식이 1차식 두 개로 쪼개지고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3x-y는 0이라는 1차식 하나랑 2x-3y는 0이라는 1차식 하나랑 거기에다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역시나
두 개 짬뽕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뭐 역시 숫자 작은 거 합시다. 그냥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은 7. 요거를 연립해서 방정식 하나 푸시고 대입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요거 대입해가지고 방정식 하나 푸시고 요렇게 해보시면 뭐 여기서도 아마 2개 나올 거고 여기서도 2개 나올 거고 그래서 총 4개의 해가 만들어지겠죠. 4쌍의 해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해가 없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2차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막 나온 이런 연립 2차 방정식은 대충 풀 수 있어요. 기억하기는 1차식을 만들러 가는 방법이야.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아예 그냥 2차를 바로 소거할 수 있으면 바로 소거하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는 0이 포함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자라는 소리예요. 이 루틴에 의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도 모양이 약간 특별하거든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물어보면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푸는 게 신상에 좋아요. 보시면 7번 얘도 결국 2차식 2개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2개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2차항을 바로 소거할 수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 뭘로 풀란 이야기였어요? 3개 중에? 마지막 거 방법으로 풀란 이야기죠. 는 0 없으니까 인수분해 안 되고요. 2차 바로 소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2차항을 바로 소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없앨 거라고.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은 이거 3배 하고 이거 10배 해서 둘이 빼면 돼요. 그럼 는 0 되잖아. 그죠? 위에 거 3배 하시면 3x제곱 3y제곱이 30이고요. 밑에 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밑에 거 10배 하시면 10xy는 30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이 뺀다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제곱은 빵이에요. 는 0 포함된 2차식 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3x, y, 3y 빼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차식이랑 뭐 이거 하나, 요 1차식이랑 이거 하나 가지고 연립 방식 푸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풀기 되게 골치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되게 숫자들이 어마무지해지고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어떻게 풀라고 책에서 추천하고 있냐면 이런 거 이제 얘도 순환하는 꼴처럼 생겼죠.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t와 s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먼저 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x랑 y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찮아 보이죠? 귀찮은 거 맞아. 연립방정식을 2번 풀어야 되거든요. 괜히 문자를 바꿔가지고 ts 연립방정식 풀고 그거 가지고 다시 xy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안 풀리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건 뭘로 눈치채는 거냐면 순환하는 형태.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지.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엔 합과 곱을 t와 s로 치환해서 풀자 그런 이야기고 앞에 건 쉬우니까 이건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엔 t와 s로 식을 바꿔보면 위에 오는 건 누구겠어요? s 더하기 t. 이게 마이너스 5다 그 얘기고요. 밑에 오는 건 뭐야? x 더하기 y를 제곱한 다음에 x, y 하나를 뺀 거지. 이게 7이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얘도 보면 이거잖아. 이거 t제곱 마이너스 2s가 10이고 s가 3이에요. 그 얘기니까 이거 s가 3이에요를 바로 대입하시면 t는 뿔마 4 이렇게 나와요. 너무 푸는 거고 얘도 t와 s로 식을 바꿔 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거 뭐
책에 따라서 여기도 그런가? 책에는 UV라고 되어 있는데 U랑 V는 대부분의 여러분 악필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헷갈립니다. U인지 V인지. 자다 보면 U였는지 V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TS처럼 확실하게 딱 바꿔 쓸 수 있는 걸로 쓰시고요. 그래서 2번은 그냥 계속 답을 내보면 1차랑 2차 형태로 식이 바뀌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 자리에 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둘이 더한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S고 여기 마이너스 S니까 식 두 개 더해보면 T제곱 더하기 T가 2 이렇게 생겼고 좌변 넘기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S는 T가 마이너스 2면 S는 마이너스 3이고요. T가 1이면 S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순서상 하나랑 요거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1번이고 요걸 2번이라고 치면 자 1번 T가 마이너스 2래요. T가 누구라고요? 합.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3인 거. 이거 연립방정식 하나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Y가 1이면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인 거. 요거 연립방정식 또 하나 푸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T랑 S 하나 찾은 다음에 이걸로 다시 X, Y 찾으셔야 돼요. 얘는 아까 첫 번째 기본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합이고 곱이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2차 방정식 만들어져요. 뭐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잖아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거나인데 그래서 얘가 X면 얘가 Y인 거고 얘가 X면 얘가 Y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이든가 반대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게 요 경우에 해당하는 순서상 두 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이든가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해서 얘도 이렇게 또 두 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총 4개나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좀 길고 장황한데 방법만 알아두시면 이거 뒤에는 별로 이렇게 막 머리 쓰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약간 노가다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순환하는 형태의 연립 2차이기 때문에 합과 곱을 S, 뭐 TS로 치환하시고 뭐 꼭 TS 아니라 A, B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뭐 아무튼 치환해서 A, B나 TS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다시 X, Y를 또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풀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에 나오는 8번은 아이고 활용인데 요거는 진짜로 제가 안 하고 넘어갈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 나오는 거 공통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공통근이고 네 번째 챕터는 부정방정식인데 이거 뭐 쉬었다 하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1시간 되긴 했지만 그냥 이어서 쭉 합시다. 한 15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챕터는 공통근이라는 건데 이거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두 식의 해 중에 공통인 녀석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립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 있는 두 식 중에서 이제 공통근을 찾는 거였다면 요거 세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공통근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정식이 두 개 있어.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있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근이 있는데 그 중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 그걸 그냥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얘 나름대로 공통근 찾고요. 얘 나름대로 근을 찾고요. 얘 나름대로 근을 찾아서 공통근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건 그냥 방정식 여러 번 푸세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라는 건 뭐 이거 해 찾아가지고 공통인 거 찾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거의 나올 일이 없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 알파로 놓고 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식이 두 개 있을 때 공통근이라는 건 얘 근이기도 하고 얘 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여기에다 알파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고 여기에다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건 알파가 근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다시 여기 대입해도 0, 여기 대입해도 0인데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새로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또 역시나 0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여기 넣어도 0이고 여기 넣어도 0이기 때문에 더한 식에다가 넣어도 0 나올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뺀 식에다가 대입해도 또 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통근을 찾는 방법 중에 직접 근을 찾을 수 없으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이 두 개의 식을 빼거나 아니면 뭐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서 만든 새로운 식 가지고 근을 찾는 거. 그게 이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기 문제로 가보면 뭐 기본 문제로 가보면 이제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번 보시면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얘는 얘 나름대로 근 두 개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두 개 있을 건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대요. 그렇다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막 근의 공식으로 억지로 근을 찾아가지고 막 같은 걸 연결해서 자꾸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식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고 뺀 식에다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식을 더해버렸어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두 개의 식을 더했다고요.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쓰고 가자면 이거랑 이걸 도대체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빼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긴 되거든요. 물론 둘 중에 이제 정해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석에서 추천하기로는 1번 문제를 더해서 찾은 이유는 더해보면 상수항이 없어지고요. 상수항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m 자체가 사라져요. 두 식을 더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통근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두 식을 더했는데 그럼 이건 빼면 안 되나요? 빼도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할 뿐 빼도 되긴 돼요. 어쨌든 요 두 개의 식을 이제 책에서 한 대로 더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2x제곱 되고요. mx는 말한 것처럼 없어지고요. 상수항으로 그 다음 1차항으로 6x가 나오고요. 상수항은 없어져서 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롭게 만든 식의 근이 누구냐면 0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공통근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뭐 들을 사람은 어차피 듣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소리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냥 편의상 2차식이라고 보고 fx를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치고 gx를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공통근으로 이제 알파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보면 두 개를 더해보면 얘네들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묶잖아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얘가 0이다 가지고 근을 찾으면 이거랑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더해서 만든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 꼭 공통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근 중에서는 공통근이면 더한 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더한 식의 근이 모조리 다 공통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공통근이지만 이거는 이것의 근도 아니고 이것의 근도 아니잖아요. 그냥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근이라고. 이상한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식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녀석인데 이거 둘 중에 누가 공통근일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나누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근이 만약에 0이었다고 치면 얘도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고 얘도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이때 m이 얼마나 나오냐면 0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공통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9 빼기 3m 빼기 3 빼기 3m. 얘가 0이니까 이 얼마냐? m이 1이죠. 이때는 m이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통근이냐에 따라서 식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 두 개가 동시에 공통근일 수는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상수 m을 구하세요니까 공통근이 0일 땐 0이고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일 땐 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있는 녀석은 비슷하게 생겼죠. 2차식 두 개인데 이번엔 조금 말이 다른 게 공통근 하나만 가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뭐 둘 더해도 되고 둘이 빼도 되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엔 해설해 보시면 모범 답안에 보시면 둘이 빼고 있어요. 두 식을 뺐다고. 그럼 언젠 더하고 언제 빼냐? 1번은 말했죠. 둘이 더하면 m이 사라져요. 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상수항 정도가 사라진다고. 공통근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둘이 더했다면 2번 같은 경우엔 얘랑 얘를 더하면 그냥 새로운 엉터리 같은 2차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인수분 해도 안 되는 이상한. 그래서 얘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두 개의 식을 빼볼 거고요. 얘도 쓰고 가자면 이거하고 이렇게 생겼고 이 두 개의 식을 뺄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은 사라지고 3mx 마이너스 3m 뭘 끝이야? 네. 는 0 이렇게 생겼네요. 뭐 3은 약분 될 거니까 m으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근이 1이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이거 보면 그래서 m이 0이든가 또는 x가 1이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아니면 0이에요? x가 왜 0이야? 둘 다 아니면 뭐예요? 둘 다 아닐 수가 없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죠. 이거 둘이 곱해서 0인데? 아 이게 해보고 쌤 그거 2번 다시 뭐라고요? 그 문제가 1 약간 9-2 네, 이거 하는 건데요. 그 m이 0이에요? m이 0이든가 또는 x가 1이에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하는 중이에요. 근데 m이 0인 경우면 여기 있네. m이 0이면 이거 사라지죠. m이 0이면 이거 사라지죠. 그럼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m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돼요. 무슨 얘기야? 둘이 완전히 같은 식이 되어버려요. 둘이 완전히 같은 식이 되었다는 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둘 다 공통근이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만 얘인 경우엔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두 개의 공통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공통근이 1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써야죠. 이거 또는 이건데 얘는 공통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요 녀석만 되고 당연히 여기서 나온 x는 1, 얘는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통근이 1이라는 건 얘도 1을 근으로 가졌다는 이야기고 얘도 1을 근으로 가졌다는 거니까 1을 대입해 보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지네요. 맞니? 그래서 찾으세요. 그러면 공통근은 1이고 m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다음 챕터는 부정방정식이고요. 요 부정방정식도 우리 은근슬쩍 앞에서도 막 보고 그랬어요. 그죠? 많이 본 적 있어요. 와, 너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진짜. 안경도 꼈어, 세상에. 나 안경 끼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떠야 보이죠? 부정방정식의 요 부정이라는 건 이게 이제 앞에 부정불능할 때 살짝 나왔던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우고. 우리가 챕터 1번, 챕터 2번에서 풀었던 건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식도 2개, 미지수의 개수가 3개, 식도 3개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푸는 거였다면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살폈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없다기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몇 개 고를 수 있게끔 해주려고 나온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 xy가 아니라 정수 xy야. 혹은 자연수 xy야.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 xy이긴 한데 아주 잘 설계되어 있어서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경우니까 그냥 찾는 거고요. 요 녀석이 이제 여러분을 좀 괴롭힐 녀석이죠.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 근데 이건 우리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지금 바로 보자. 예제로 바로 가자면 결국 정수 조건이 있을 때 혹은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푸는 아이디어는 이거였다고.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더라.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얘가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였고, x도 y도 정수래. 그럼 x로 이루어진 어떤 식과 y로 이루어진 어떤 식을 곱해서 정수가 되게끔 만들면 요 정수의 약수들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x, y 순서상을 찾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요 식을 약간 변형하는 거죠. x랑 y를 모조리 다 써서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 나게. 그래서 보시면 요거 xy고 마이너스 2x니까 x로 묶어보면 y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이고요.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y 마이너스 2라는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마이너스 4y가 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개씩 딱 묶일 텐데, 물론 지금 여기 갑자기 더하기 8을 내 맘대로 갖다 썼는데 이건 나중에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x랑 y를 모조리 다 갖다 쓴다는 것이 아이디어인 거니까. 그래서 x, y를 다 갖다 쓰면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없던 8인데 내 맘대로 갖다 썼으니까 이제 8은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는 2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앞에 오는 두 개는 x-4, y-2라는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거 마이너스 6은 우변 넘겨서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 자연수, 이거 자연수, 두 자연수, 아니 얘 자연수 빼기 4니까 뭐 자연수는 아니겠죠. 정수. 이거 정수, 이거 정수, 정수 둘이 곱해서 6이란 이야기니까 이 각각이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1, 6이든가 2, 3이든가 3, 2든가 6, 1이든가 또는 마1, 마6, 마2, 마3, 마3, 마2, 마6, 마1 이렇게 해서 총 8세트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 8세트마다의 x, y를 모조리 다 찾으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뭐 얘는 찾으세요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거지. 혹은 뭐 x 곱하기 y의 최대값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걔는 그냥 여러 개 x, y 순서상 다 찾아가지고 그 각각의 x 더하기 y나 x 곱하기 y를 그냥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아보면 이런 건데, 얘가 1이고 얘가 6이려면 x하고 y가 그냥 이렇게 순서상으로 그냥 바로 쓸게요. 앞에 게 1이고 얘가 6이려면 x는 5고 y는
8이네요. 이런 수저쌍이 하나 가능하고요. 얘가 2고 얘가 3이려면 x가 7이고 y가 5네요. 아, 6이고 요거 하는 거야. x가 6이고 y가 5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하나 가능하고요. 얘하고 얘는 x가 7이고 y가 4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얘가 6이고 1이려면 x가 10이고 y가 3이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이려면 이거는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4니까 안 되죠. 자연수여야 되거든요. 마2랑 마3이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니까 안 되고요. 마6이랑 마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저쌍은 이렇게 4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건 지난번에도 많이 봤고 뭐 앞으로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될 녀석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두시고 2번 같은 건 저건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잘 볼 일이 없어요. 이런 다짜고짜는 잘 안 나와요. 숫자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파악하는 건데 요령을 좀 부려보자면 3의 배수잖아요. x가 자연수기 때문에 3x는 3의 배수고요. y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5의 배수거든요. 근데 둘이 더했대. 얘 쳐다보자고. 90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해요. 그럼 봐봐요. 이건 애초에 3의 배수거든요. 이거 3의 배수려면 얘도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야 둘이 더해서 3의 배수가 되지. 아니면 뭐 이게 넘기면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를 뺐으니까 얘도 3의 배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5y의 5는 3이랑 상관없는 숫자잖아. 그럼 결국 y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3의 배수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래도 추려보자면 y는 3의 배수인 것밖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거고 마찬가지 원리로 5의 배수잖아요. 이거 5의 배수거든? 얘도 5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노가다 생각을 할 때도 아무거나 넣을 게 아니라 x의 5의 배수들만 좀 추려서 넣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 넣어가면서 그냥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부정만 미지수는 2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냥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엄청 많지만 찾을 수 있어요. 참고로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한데 뭐 5개 넘는 거 같아. 아니 답에서 5개래요. 5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들이 하세요. 마지막 문제는 나는 캔디가 마지막 문제는 실수 xy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식은 하나밖에 없고요. 미지수가 2개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을 텐데 얘는 해가 한 쌍만 딱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그럼 그거는 이걸 푸는 방법이라고 해설해서 책에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미지수가 2개인데 이렇게 2차식의 경우엔 아마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 이런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될 것이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이 0이라는 건 그 각각이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나의 식에서 2개의 식이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2개를 이용해가지고 x, y를 찾으세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면 이거 다 전개를 하잖아요. 좌변은 x제곱, y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가 8xy 이렇게 생겼고요. 좌변 넘겨서 정리를 할 건데 완전제곱 2개로 만들 거라서 요거 x제곱 y제곱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숫자 4 들었거든요. 그래서 8xy 중에 4xy는 얘 주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4xy는 얘네들을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x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아이고, 얘는 2x 빼기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결국 xy 빼기 2도 0이고 2x 마이너스 y도 0이야.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xy 찾으라는 거니까 이제 이거 둘이 연립해서 찾는 거예요. 1차랑 2차니까 대입해서 2차씩 푸시고 뭐 찾으시고. 근데 이게 해설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보여.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얘를 1위로 넘겨서 얘랑 얘한테 적당히 나눠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구나. 뭐 해설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 비슷한 녀석으로 우리 저기 최대 최소 단원에 가보면 뭐 책이 있으신 분은 11-7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가볼게요. 칠판에서 갈게요. 세워라. 다 왔어. 자, 11-7번 보시면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봐봐요. 이거하고 이건데 뭐가 비슷하냐면 XY로 이루어진 2차식이야. 하나의 식 안에 들어있고요. 얘도 XY로 이루어진 2차식이야. 하나의 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야, XY가 실수일 때 XY 구해봐 이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나오고 Y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X의 범위나 Y의 범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식을 쳐다보자마자 우리는 몰라. 이건 출제한 사람이나 알지. 우리는 얘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XY는 딱 한 쌍밖에 없어. 이거는 XY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아. 그래서 X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가 존재해. 이거는 우리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면 결국 실수라는 것이 힌트이기 때문에 이 11장에 있는 XY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뭐 이용해서 구했었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죠? Y의 최대값, 최소값은 Y의 값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Y에 10억 못 넣는다 그랬어요. 10억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X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X가 실수로서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Y에 10억을 넣을 수 없었다. 그럼 Y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뭘로 찾는다? X가 실수로서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만 찾는다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이 문제도 안 보이면,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이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값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왜? Y에 다른 값 집어넣으면 X가 망가진다고요. 실수로서 버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라는 건 결국 X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좋으니까 다시 전개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X제곱이고 여기도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Y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8Y의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는 0이에요.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X가 실수여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쓸 거고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16Y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4 Y제곱 더하기 4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계속 전개해보면 요거 16Y제곱이고요. 요거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Y4승 더하기 8Y제곱 더하기 16이에요.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요거 괄호 풀어갖고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y4승 더하기 8y제곱 빼기 16이 0 이상 이렇게 생긴 거고요. 부호 반대로 바꾸면 y4승 빼기 8y제곱 더하기 16이 0 이하야. 다시 완전제곱식 됐잖아요. 그죠? y제곱 빼기 4의 완전제곱이 0 이하래요. 완전제곱 했더니 0 이하래. 뭔 소리야? y제곱 빼기 4가 0일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y가 2든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2인 거나 마이너스 2인 걸 대입하셔서 다시 x를 또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y가 2면 대입하면 이제 그냥 x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요 각각의 경우마다 x의 값도 찾아보시면 누구다 이렇게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풀이를 설명한 이유는 물론 책에서 설명한 대로 완전제곱식을 바로 딱 눈에 띌 수 있으면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이야. 그러니까 각각이 0이구나 가지고 풀면 되지만 혹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쨌든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 판별식이 0 이상이야 가지고 풀어보면 y의 값이 하나로 나오든가 아니면 최소한 y의 최대 최소값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섞어서 한꺼번에 판별식을 이용해도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 얘기고요. 몇 시야?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